안녕하십니까. 이번 캡스톤 디자인에서 스마트 자동 구조 구명조끼를 개발한 팀 SOS에서 발표를 맡은 전기공학과 김대욱입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과제의 개발 동기 및 필요성, 두 번째, 과제 수행 방법 및 세부 내용, 세 번째, 과제 수행 결과, 네 번째, 연구 성과, 다섯 번째, 기대 효과, 여섯 번째, 개선 방안 및 활용 방안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제의 개발 동기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여도 익수사고 생존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에 기초하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물놀이 익수사고 건수는 2018년에서 2020년 통계 결과 1,433건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른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부주의가 32.4%, 수영 미숙이 30.1%, 음주 수영이 16.2%가 있으며 이와 같은 사고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대부분 해결되는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구명조끼 착용 시에도 익수사고에 따른 생존율은 6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과제의 필요성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구조 방식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위험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수동적인 구조 방식이란 익수 상황에서 구명조끼 착용 시에도 착용자가 헤엄쳐서 탈출하거나 구조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을 지칭하며 이와 같은 경우 재초현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져 착용자, 즉 요구조자를 신속하게 무트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경량과 해양생물의 공격으로 인한 사고 시 자동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제의 수행 일정은 지난 1학기 실험에서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여 자이로 센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PI 제어기를 설계하고 기존 시제품의 크기를 축소시켜 시연을 용이하게 만듦을 목표로 하여 10월 3주차에는 라이더 센서인 TF 미니 플러스와 자이로 센서인 MPU9250을 이용하여 거리와 방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10월 4주차에서 11월 1주차에는 스태핑 모터를 이용하여 수조 안에서 목적지를 설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11월 2주차에서 11월 4주차까지는 DC 모터를 이용하여 설정된 방위를 추종하는 PI 제어기 설계와 RF 모듈을 사용하여 무선 통신을 설계하였고 마지막 주인 11월 4주차에는 최종 시제품인 스마트 자동 구조 구명조끼를 제작, 시연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과제 수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연 시나리오의 개략적인 설명은 스태핑 모터와 자이로와 라이더 센서를 회전시켜 안전구역까지의 위치를 파악 후 수중 스러스터인 DC 모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3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는 위험지역에서 구명조끼가 자이로와 라이더 센서로 위치를 파악하고 2단계는 안전구역 방향으로 조끼가 회전하여 자세를 보정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조끼가 직진하여 안전구역으로 도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시연 시나리오의 첫 번째는 자이로와 라이더 센서가 제자리에서 회전하며 조끼의 초기 위치를 파악하고 가장 먼 거리의 요호값을 저장합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최대 거리가 49cm이고 이때의 요호값이 348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연 시나리오 두 번째는 앞서 시연 시나리오 첫 번째에서 저장된 요호값 348도를 추정하기 위해 수중 스러스터가 조끼를 회전시킵니다. 마지막 시연 시나리오 세 번째는 현재의 조끼 위치에서의 요호값과 저장한 요호값 348도의 에러가 0에 가까워지면 조끼는 직진하며 목적지인 안전구역 도달 시 작동을 완료합니다. 구상 이미지입니다. 구상 이미지는 좌측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실제 착용 이미지로 착용자의 등에서 바라본 이미지이며 우측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시연 시제품의 측면에서 바라본 이미지이며 내부 구성도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본 작품의 시스템 구성도는 크게 마스터 부분과 슬레이브 부분으로 나눕니다. 마스터 부분은 스마트 자동 구조 구명조끼의 보관함의 시스템의 구성도이며 슬레이브 부분은 스마트 자동 구조 구명조끼의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다음으로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수행 결과는 자이로 센서의 성능 문제와 구조의 구조상 문제로 인해 그에 따른 조치 방법입니다.
자이로 센서의 요구값이 20도에서 120도 정도로 제한된 범위에서 동작하여 센서 교체가 요구되었고 수조의 구조가 원형이라 최대 거리의 리플 값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이 나타내는 지표가 거리인데 최대 거리는 스텝의 값이 약 1250에서 1600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이때의 거리 지표를 보면 약 43cm에서 48cm의 리플 값이 존재하고 빨간색 점선이 자이로 센서의 요구값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현재 20도에서 120도만 측정이 되고 있으므로 이는 구동하는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에 따라 자이로 센서를 교체하고 수조의 구조를 사각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는 요구값이 0도에서 360도 범위로 정상 동작하였고 최대 거리의 리플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최대 거리는 요구값이 약 40도 부근에서 발생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 수행 결과는 DC 모터와 라이더 센서 간에 서로 간섭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MPU를 아두이노 우노에서 아두이노 메가로 변경하여 전원을 분리하였고 DC 모터와 라이더 센서 신호 간의 간섭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어 보실 영상은 간섭 문제를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확인하여 해결함을 증명한 영상입니다. 오, 안 거려. 여기 내가 잡아줄게. 저 멈춰서 못 가나? 역반응 해볼까? 라이더는 신호 어때? 라이트 잘 나와. 잘 넣어. 분홍색 파형이 PWM 파형인데 모터의 회전수를 조절하여도 간섭이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다. 네. 간섭 없어. 1500 만들고 끝내자. 오케이. 무서운 소리. 세 번째 과제 수행 결과는 각각의 부품들의 기능 구현을 위하여 수중에서의 DC 모터의 구동, 라이더 거리 측정 실험, 스텝 모터의 각도 제어 실험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과제 수행 결과는 두 RF24 간의 무선 통신에 성공하여 시리얼 모니터의 신호가 출력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행 결과는 내부 회로도의 결선입니다. MPU를 중심으로 양측에 DC 모터가 결선이 되어 있고 좌측에 있는 ESLP 배터리 팩은 MCU 전용 공급 계통이고 우측의 ESLP 배터리 팩은 두 대의 DC 모터 전용 공급 계통입니다. 1학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삼성 BLDC 모터 2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ESC 2개를 사용하였지만 이번 2학기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DC 모터 2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ESC를 한 개만 배치하였고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두 대의 DC 모터 사이에 킬 스위치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360도로 회전하면서 요구값, 거리값, 스텝 모터의 각도 제어를 위해 MPU 위쪽에 스텝 모터, 라이더 센서, 자이로 센서를 배치하였고 무선 통신을 위해 RF24를 배치한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 수행 결과는 외형 제작 이미지입니다. 투명한 돔을 이용하여 DC 모터의 구동과 구분하여 진동 없이 라이더 센서가 원활히 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과제 수행 결과는 완성 작품 구동 영상입니다. 1단계,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인 완전구역을 파악하는 단계이므로 투명한 돔 내부에 있는 라이더 센서와 자이로 센서가 360도로 회전합니다. 2단계, 위치 파악을 완료한 조끼는 목적지인 안전구역까지의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마지막 3단계, 회전을 완료한 조끼는 안전구역까지 직진하여 도달한 후 정지합니다. 스마트 자동 구조 구명 조끼의 연구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의 독점권 확보와 법적 보호를 위하여 2024년 7월 24일 특허를 출원하였고 대한전기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예학술 대회인 스마트 에너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스마트 자동 구조 구명조끼의 기대 효과는 첫 번째, 익수사고 시 착용자, 즉 요구조자를 자동으로 보트로 옮길 수 있어 기존 구명조끼만을 착용했을 때보다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에 필요한 인력을 줄일 수 있고 구조자의 안전 또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영 미숙자들에게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네 번째, 레저용으로 확장하여 국내외 해양 레저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자동 구조 구명조끼의 개선 방안으로는 첫 번째, 현재 시스템은 실내에서 시연을 위한 예시이므로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GPS 센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을 통해 배터리 교체 주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활용 방안으로는 첫 번째, 자동 조작이 원활하지 않을 시 긴급 상황에 사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뒤로 가는 사용자를 배려하여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를 확인하는 음성 알림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성 센서를 부착하여 작동 및 정지 시 음성 메시지를 출력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추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 스마트 자동 구조 구명조끼를 개발한 팀 SOS였습니다. 감사합니다.